음, 쿠웨이트는 예전에는 알다시피 이 지역의 세 가지 큰 보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쿠웨이트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그리고 이란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쿠웨이트는 이 지역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쿠웨이트는 매우 평화로운 나라이고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그들은 그저 평화롭게 살고 싶어하고 번영하고 싶어하며 음악과 과학 같은 분야에도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제 생각에 쿠웨이트는 그 부분에 대해 뚜렷한 입장이 없지만 이런 공격이 계속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질문을 했고 그들 중 한 명을 추방했습니다. 쿠웨이트에 있는 국방부서, 즉 이란 대사관에 보고하는 국방사무소의 한 명을 추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쿠웨이트의 생각입니다. 쿠웨이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아, 나는 미국과 함께 하겠다. 마침내 쿠웨이트 전체 국민이 우리가 하나의 공통된 적, 즉 이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많은 동맹국들이 있습니다. 그들 역시 같은 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도 같은 적을 공유하고 있으며 그들은 그 정권을 공격하고 파괴하고 약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미국과 아랍에미리트가 있습니다. 그들 역시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쿠웨이트의 입장은 이 모든 나라들과 함께하지만 공개적으로 어떤 것도 선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특히 걸프 지역의 입장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프로그램을 포함해 걸프 지역 사람들과 이야기해 본 결과 모두가 걸프 국가들이 이슬람 공화국과의 관계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비록 GCC가 하나의 단일체는 아니지만 두 개의 진영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UAE와 바레인이 주도하는 매파적인 진영이 있고 그리고 온건파, 즉 유화 정책을 지지하는 진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 스펙트럼의 끝에는 오만이 있지만 카타르와 어느 정도는 사우디아라비아도 그 진영에 넣을 수 있습니다. 쿠웨이트는 이처럼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GCC 내 역동성에서 이란과 관련해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 지역에서는 모든 것이 서로 겹치고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는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 남부에서 겪었던 갈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남아라비아라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상황이 정말로 양국 사이에 아주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무슬림 형제단에 대해 다른 입장을 취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형제단과 싸우고 있지만 국경 바뀐 수단과 예멘에서는 그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은 쿠웨이트에도 해당되며 쿠웨이트는 그쪽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일한 GCC 이웃입니다. 쿠웨이트는 이미 매우 어려운 위치에 있으며 지금 우리는 어떤 입장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자신의 생존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IRGC로부터 오는 실존적 위협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에 맞서거나 쿠웨이트가 스스로를 방어하도록 돕는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점을 계속 언급해왔습니다. 아히야. 그들은 쿠웨이트를 방어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쿠웨이트를 방어하기 위해 모든 노력과 역량을 쏟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입장을 취했습니다. 중재자처럼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IRGC의 쿠웨이트 공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억압자가 있지만 그들은 그들과 협상해서 자신들도 보호하려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최근에 무슬림 형제단과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쿠웨이트는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가 거의 같은 방식으로 심하게 공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쿠웨이트는 아마 최근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더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최근에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란 상명수비대를 화나게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슬림 형제단에 저항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쿠웨이트에서 개혁을 하고 가짜 신분으로 나라를 장악하려 했던 사람들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입니다. 오만은 사우디아라비아와는 완전히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란에 대해 더 관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만의 외무장관은 제 생각에 정말 솔직히 말해서 매우 부끄러운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란을 지지하면서 심지어 걸프 협력회의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들도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면서요. 그래서 그는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웨이트는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쿠웨이트는 많은 일들에 대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쿠웨이트가 반응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것은 쿠웨이트가 그것에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아니오로 답해 주세요. 쿠웨이트가 이란 정권 교체를 원한다고 보십니까? 확실히 그렇습니다.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쿠웨이트는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런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같은 정치, 이슬람 진영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라리가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경기를 하는 것을 보면 저는 이 예시를 꼭 들고 싶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레알 마드리드를 리그에서 내보내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레알 마드리드를 무너뜨리고 싶어 합니다. 경기할 때는 치열하게 싸우지만 그들을 리그에서 내쫓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라이벌 구도가 또 다른 이념이나 반중들에게 재미를 주기 때문입니다. 누가 원하냐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 혁명 수비대를 약화시키길 원하지만 완전 제거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념이 다음 차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현재 시대입니다. 저는 그들이 이슬람 세계를 이끈다고 말할 때 사용하는 고위급 접근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정치 이슬람 진영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파키스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팔레스타인 같은 나라들을 볼 수 있는데 다시 팔레스타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들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